만났는데 유복자 딸이 있는 줄 몰랐다라고 하죠. 예. 유복자 딸이 있었는데 이번에 알게 됐다. 그 예. 딸과 사촌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죠. 예.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피난길에 올랐다가 헤어지게 됐는데 딸이 뱃속에 있었던 사실을 89이 돼서야 그렇죠.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양갱을 준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당시에는 양갱이 없었는데 이제 딸을 만나러 가면서 그때도 예. 이제 사실 이게 일본식 식품인데 굉장히 좀 부유한 집이나 그걸 먹었는데 그래서 그런 인터뷰 내용 중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이걸 사주고 싶었다. 그리고 아직 화면에 안 나오지만은 이번에 최고령자 할아버지는 신발을 무려 30켤레나 샀다 그러죠. 네. 그 예. 북에 있는 손자 손녀들 나눠주라고. 예. 이관주 할아버지 가족의 상봉 모습도 함께 보셨습니다. 예, 두 명의 조카를 만나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7남매가 흩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에 있는 형제는 모두 사망을 확인했는데 조카 이광필, 이금순이라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됐죠. 전쟁 때 피난 오면서 7남매가 예. 흩어진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계십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가족은 이다령 할아버지의 가족입니다. 이복 동생들을 만나러 나오셨는데요. 예. 국군 포로 가족인데요. 예, 이번에 좀 특이했죠. 사실은 그 이복동생 이일령 이현 상부였는데 이 국군포로 한 분이 있죠. 이다령 할아버지는 이제 국군포로였고 이번에 전시 납북자,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 그러니까 당시 민간인 시민들 북으로 후퇴를 하면서 우리 이제 끌고 간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전시 납북자로 하는데 네 분이 있습니다. 사실 네. 이 부분은 이제 그 사실 좀 사전에 조심스럽게 했다. 이제 북측에 이게 양측이 합의를 해서 공개도 좋다라고 해서 저희가 공개를 한 거죠. 예. 지금 나누는 대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 장기도 자손들이 있을 거예요. 어디 이북에 있어? 여기 있습니다. 아들은 하나마다 데리려고. 아들이 이담에 지금 의사하고 있어. 이영부 할아버지 가족인데요. 전시 납북자 가족입니다. 예. 원래 고향 평북 용천인데 아버지와 헤어질 때 한 10살이었다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신다면 109살이었는데 지금 과거 2015년과의 좀 차이를 본다라면은 북측 관계자들이 당시에 앞서 조 박사님께서는 북측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한테 훈장 이런 걸 주렁주렁 털고 나왔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외형적이지만은 그 모습은 단편적이지만 좀 그런 모습은 좀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가슴에 뭐 김일성, 김정일 배지는 다른 이 배지는 착용한 모습이 보이는데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나오는 그런 모습은 좀 현재로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 가족은 이종건 할아버님이셨고요. 사진을 서로 또 함께 보는 모습도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수남 할아버지 가족인데 이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수남 할아버지와 또 형인 이종식 할아버지 형제가 같이 북한에 있는 첫째 형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예. 예, 원래 고향이 서울이었는데 50년 8월 형이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예. 이민군들한테 강제 이민군에 끌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있던 친구가 그 사실을 알려줬고 그래서 이번에 그 이수성 씨는 형 이종성 그다음에 형수도 처음 보게 되죠. 예. 형수도 만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 예. 이제 자. 또 다른 가족 만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네, 이재일 할아버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예. 있습니다. 조카 2명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장음도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름은 뜻이 내가 그러고 이분이 돼서 친구가 많이 되는 게 큰아버지라고 하고 네, 다른 역시- 가족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고요. 전시 납북자 가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원래 헤어진 형을 만나려고 상봉을 신청했는데 형은 97년에 사망한 것으로 이번에 확인이 됐고요. 이번에 만나는 가족은 조카들입니다. 이번에 만나는 이산 가족들을 보면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부인을 만나거나 남편을 만나는 경우는 굉장히 적고
보통 조카나 좀 촌수가 멀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산 가족을 이제 처음에 등록을 이제 정부가 받기 시작했을 때 약 13만여 명이 등록을 했는데 지금 올해 7월을 기준으로 7만여 분이 이제 사망을 하시고 지금 5만 7천여 분 정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좀 더 이제 가까운 촌수 내에 상봉을 할 확률은 이제 점점 더 적어지는 거고요. 네. 더군다나 그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추첨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 현재 이제 5만 7천여 분이 생존해 있는데 이제 이번에 100분을 원래 뽑기로 했으니까 사실 약 570대 1 정도의 예. 경쟁률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규모로 한다고 하면 아직까지 이제 뭐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기회가 사실 언제 올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예. 자, 지금 보여드리는 가족은 예. 이금연 할머님의 가족입니다. 올케와 조카들을 만나러 나오셨습니다.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68년을 기다렸습니다. 두 손을 꼭 맞잡고 있는데요. 네. 지금 피난을 가다가 가족들과 헤어졌고요. 부모님 두 분은 1951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4명 중에 3명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만나는 가족은 올케와 조카입니다. 제가 설명해줄게요. 아버지 모시고 할머니 우리 엄마는 묘사 모시고 그러시겠어요. 근데 사진 다 가져왔어요. 네. 우리 아들딸이나 보시면 네, 아들딸. 우리가 잘났어. 다 똑같이 우리 지내. 오빠 삼촌 영길이 삼촌 예, 지금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강산 호텔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오후 3시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 현장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네. 할머니. 지금 현장 화면 보시면 사진을 참 많이 들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를 추억할 수 있는 거의 가장 좋은 물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지금 이제 사실은 89명이 왕복을 했지만 가족들, 고려이니까 가족들 뭐 자녀분들이나 초까지 있어서 우리 관계자까지 이번에 금강산 호텔에 간 사람은 197명. 네.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아들이겠죠. 네. 예, 이번에 상봉 장소에 지금 유관식 할아버지 가족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아까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딸이 있는 줄 몰랐다가 이번에 확인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여담이지만 관계된 말씀을 드리면 2010년경 이명박 정부 때 그 속초시에서 그 혈맥잇기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실향민들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후손들은 영원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작업을 참여해서 한 4,000분의 실향민들이 녹음으로 녹취하는 작업을 책임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안타까운 얘기지만 제 가슴에 남는 게 저희가 녹취한 지 일주일 만에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100세 가까운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심각한 상황이냐면은 지금 저분들은 지금 상봉을 하셨지만 지금 돌아가신 분이거나 향후에 상봉을 못 하시고 돌아가시게 되면 네. 향후에 그 후손들이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 지금 사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봉도 해야 되지만 저분들이 마지막까지 어떤 혈육으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가 좀 필요하거든요. 예. 지금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다 저도 실향민 2세인데 저희도 저희 그 가족들끼리 적십자사에 5번의 상봉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등록이 13만 2천여 명이 등록이 됐는데 당사자인 7만여 명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2세지 않습니까? 네. 신청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그래서 혈맥 찾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신청을 하고 싶어도 우리 북한에 누군가 고모, 고모부, 큰아버지가 있다라고만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향민 2세라도 이 북측과 협의가 잘 돼서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라는 예, 네. 지금 지금- 보고 계신 가족은 배순이 할머님의 예, 가족입니다. 지금 82살입니다. 예. 오늘 손녀딸과 함께 북한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상봉장으로 갔는데요. 네. 언니와 동생을 만나게 됩니다. 언니를 68년 만에 만났습니다. 예.
아버지가 본인만 데리고 피난길에 오르면서 동생들과 헤어지게 된 그런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 당시에 황해도에 살고 있었고요. 아버지가 보급대로 뽑혀갈 수 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작은아버지와 함께 셋이서만 피난길에 오르게 됐다고 합니다. 예, 언니와 동생 3명이 있었는데 언니 배순복 씨 그리고 동생 배순영 씨를 이번에 만나게 됐습니다. 네. 얘기 좀 들어볼까요? 당첨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부터 먼저 그거를 이거 하는 거야. 근데 나한테 요번에 된다 그러니까 막 저기 뭐야. 그래 내가 오래 살으니까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럼 언니 지금 이제 아들 몇이야? 나도 너이지? 지금 2살은 되겠지. 8살 돼 있어 지금. 그래. 맞아 여기 집이야. 오래 살고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을 수 있었는데 이산가족 상봉 이번에 그 참여하게 되신 분들의 사연을 보니까 80년대부터 신청을 하셨던 분들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좋은 꿈을 꾸고 나서 이번에 뭐 선정이 됐다 이런 제가 그 말씀을 사연집을 이제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거의 다 89분의 사연집을 다 봤는데 굉장히 재미난 현상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니까 꿈에 좀 현몽이라 그러죠.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타났다거나 예. 아버지가 나타나서 뭐 좋은 소식을 해고 나서 며칠 있다 됐다라는 네. 연락을 받았다라는 게 한 7, 8 경우가 나와요. 예. 지금 이분 경우만 또 그리고 굉장히 좀 그 관심 있게 읽어봤던 대목인데 이 그 자료 역시 이제 적십자사가 기자들한테 언론사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예. 너무 하늘에 별 따기다 이런 표현들을 그렇죠.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이번에 참여하게 되신 분들 중에 그런 걸 보면 좀 뭐 상봉을 정례화한다든가 아니면 대상을 좀 늘린다든가 이런 방안은 구상할 수 없을까 어려운 일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지금 북한에서 이제 이 상봉의 정례화라든지 규모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북한 측에서는 이제 이산 가족의 자료가 우리처럼 좀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당사자 헤어질 때 그 어른이었던 당사자들이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자식대로 내려갔을 때 추적이 그렇게 우리처럼 쉽지 않은 부분 때문에 이렇게 상봉의 규모를 늘리거나 좀 횟수를 늘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아까 김주한 기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제 형제들을 만나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 이런 가족 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된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제 형제 상봉이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주 어렸던 분들이 부모대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추적한다는 것 자체가 이산 가족이 남과 북에 떨어져 있는 게 추적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실질적인 행정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릴 때마다 뭐 로또 상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가족을 만나는 건데 로또에 비유를 한다는 게 좀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은 좀 우리 모두가 좀 반성을 해야죠. 지금 위정자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왜냐하면 독일의 경우에는 이제 1972년에 기본협정을 맺었고 물론 우리하고 좀 상황은 다릅니다만은 결국은 만날 수 있었어요. 네. 만날 수 있었고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모두 만났고 그러니까 독일 말로 내적인 끈을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어떤 통일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지금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사실 이런 형식의 사실은 이산가족 상봉은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뭐 암암리에 다 알려진 얘기입니다만 정말 절박하신 분들은 제3국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브로콜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포함을 해서 상시적인 면에서 그다음에 지금 스마트폰 하나면 뭐 전 세계가 연결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부모가 돌아가시면 선대가 돌아가시면 후손들이 영원히 남남으로 뭐 그렇게 되면 사실 뭐 극단적인 경우는 서로 모르고 결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비극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을 계기로 적어도 이산가족 상봉만큼은 전면적으로 네. 다른 무엇보다 선행을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그것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금강산의 이산가족 면회서를 상설화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시상봉, 그다음에 한 번 상봉도 어렵지만 한 번 상봉을 하면 이게 또 후유증이 생겨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만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렵다 그러면은 서로 상호 부조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명상복뿐만이 아니라 편지라든지 서신 교환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죠. 예. 지금 독고란 할아버지 가족의 상봉 장면 보고 계신데 현장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덕고란이 그나버리면 맞습니까? 지금 인사를 하는 예.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조카가 인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그 좀 아무래도 68년가 직계가 아닌 경우다 보니까 좀 서먹서먹하고 저희가 볼 때는 큰아버지를 만났는데 큰절을 할 줄 알았는데 저도 지금 순간적으로 큰절을 할 줄 알았는데 큰절을 안 하고 그냥 목례만 하는 그런 형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아무리 봐도 북측 관계자들은 북측 가족들은 그 북측에서 좀 나름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인데 2015년도하고 달라진 거는 이제 그 훈포장을 가슴에 한 명 단 달지 않았습니다. 지금 김종태 할아버지 가족인데요. 예.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손을 놓을 줄을 모르시네요. 얼마나 반가우실까요? 경기도 파주에서 살던 중에 전쟁이 나면서 큰형, 17살이었던 큰형이 인민군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이후에 예. 부모님과 나머지 8남매가 월남을 했다는 사연을 안고 있는데요. 예. 오늘 김종태 할아버지 형수와 조카를 만나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지금 형수와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보이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오랜만에 60여 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서먹서먹할까 이렇게 의외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있는데 과거 이산가족 상봉했던 분들을 만나면은 감정이 아직 처음에 좀 서먹서먹해진답니다. 근데 저녁 상봉하고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이제 이른바 감정의 응어리가 풀어져서 눈물바다가 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서먹서먹할 겁니다. 이야기 보따리를 다 못 풀어놔서. 예. 이야기 보따리를 다 풀어놓을 때쯤 감정이 이제 다 교류가 될 때쯤에 다시 재이별을 하게 된다는 그렇죠. 게 가장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헤어질 때가 사실 가슴 아프죠. 예. 가슴 아프고 지금 김조한 기자께서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지금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북측 분위기가 지금 김일성, 김정일 배지 외에는 훈포장은 지금 한 명도 발견할 수 없고요. 그리고 복장도 미묘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좀 자유롭고 예. 색상도 다양해지고 화려해진 것 같습니다. 예. 정치색은 상당 부분 완화가 된, 뭘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느낌으로는 그런 판단이 드네요. 예. 지금 김광호 할아버지 가족들의 상봉 장면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7남매로 태어났는데 함께 남한으로 내려왔던 형제들과 아버지는 모두 사망을 했고요. 북한에 있는 남동생 한 명이 생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오늘 남동생과 그 부인, 그러니까 남동생과 재수를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네, 역시나 사진을 함께 보면서 옛 추억을 되새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무슨 이유라는 게 있어. 무슨 병이 걸린 거야. 경이 우리 명이라는 어? 74. 74. 그런데 집에서 일을 하다가 방송했단 말이야. 그래서 수술해서 지금 그래서 당시 헤어졌던 사연들을 보면 그때 뭐 일주일이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가족 일부는 북한에 남아있고 일부는 남한으로 내려오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당시 이제 흥남에서 철수할 때의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제 일시적으로 잠시 전쟁에서 이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가지만은 터전이었던 것을 완전히 버린다고 생각을 안 했던 것이죠. 이제 그랬다가 이제 전쟁이 길어지고 정전 상태가 계속되면서 이렇게 분단이 또 고착화되고 하면서 이제 가족과 헤어짐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인데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과거에 이제 터전이었던 곳을 곧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더욱더 이제 그 아픔들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동생이 10살이었는데 이제 78세가 됐습니다. 네. 예.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가족은 곽호환 할아버지의 가족들입니다. 예. 조카들을 만나는 경우인데요. 예. 전시 납북자 가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몇 년 그러니까 한국 전쟁 그 동안에 이게 납북이 됐을 가능성이 크죠. 지금 이 조카 곽정철과 곽영철 뭐 예. 그래도 과거에도 뭐 몇 차례 꼭 이번에 전시 납북자라든가 국군 포로가 이번 처음이 아니고 2015년도인가에 그다음에 우리 그 조업 중에 납북된 어선 그 가족들도 상봉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까 많은 예. 가족들이 들어올 때 보니까 반갑습니다 이 노래 네. 많이 익숙한 노래인데 예. 이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북측이 평양이나 금강산 가면 이제 주로 많이 트는 노래인데 지금 그 여러 가지 금강산의 정기적인 상봉장도 중요하지만 화상 상봉이라도 해서 지금 스마트폰이 되고 북한도 인터넷이 되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지금 그 한 5만여 분만 등록이 되는데 이런 북측은 관리를 우리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하니까 북측은 체제상 이른바 성공한 사람 아니면 자기 드러내지를 잘 않거든요. 체제에 살아오면서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감안해서라도 당장 서신 교환이라든가 뭐 이렇게 공영 메일 요즘은 뭐 공영 메일도 있으니까 사실은 앞서 동서독 경우를 말씀했는데 동서독인 경우는 좀 행복한 케이스였죠. 100만 명 이상이 만났고 서독 주민이 1972년도만 해도 그 조건만 맞으면 동독에 가가지고 30일 이상, 30일 정도 체류도 가능했으니까 예. 좀 저희가 지금 3시부터 진행된 단체 상봉 모습을 전해드렸는데 지금 예. 오후 5시가 지나면서 이제 단체 상봉이 막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이제 환영 만찬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개별 상봉, 그 식사, 이제 객실 식사도 있고요. 그 지금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아까 북측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국내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헬멧 입기 녹취 사업을 해보니까 우리가 반공 독재 체제를 거치면서 사실은 사연을 들여다보면은 옛날 연자제니 뭐니 해서 많은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북측의 가족을 만나고 싶어도 드러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실제로 제가 녹취를 해보니까 그게 드러날까봐 그걸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예. 지금 정학순 할머니 가족 상봉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학순 할머니는 당초 친오빠를 만나고자 하셨었는데 이번에 생사 확인 결과 오빠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오빠의 아내 그리고 그 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분은 한신자 할머니께서 두 딸을 만나고 계신 모습입니다. 북한의 딸들이 지금 70이 넘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남측 신청자들이 했으니까 그렇게 처음 만나는데 좀 의아해, 과거에 보면 의아해하시는 게 남측 관계 중에 북측 관계자들을 이상가족 서너 번씩 작게는 서너 번, 적게는 두세 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4일부터 북측 관계를 찾지 않습니까? 북측의 대표단은 더 지금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요구해서 내 오빠라는 거 한 번 더 만나고 싶다.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과거 모 정치인 같은 경우 고모를 2번 이상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남과 북의 구조상 문제이지만 뭐 저기에서 누구 위정자리에서 특혜를 주고 그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네. 한신자 할머니께서는 흥남에 살다가 갓난아기 어떤 셋째 딸만 업고 내려왔고요. 첫째 딸은 흥남 시누이 집에 그리고 둘째 딸은 시어머니께 맡긴 이후로 이렇게 68년 만에 얼굴을 마주보게 됐습니다. 딸들과 어떤 얘기를 나누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헤어질 때는 뭐 일주일이면 되겠지, 한 달이면 되겠지. 그러다가 30년이 되고 60년이 넘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실향민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지금 흥남철수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모님도 흥남철수에서 거제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제 출신이 출생은 이제 거제도 했죠. 뭐 예. 부산이나 이렇게 간 분들은 이른바 굉장히 온 가족이 다 내렸거나 일가층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그래서 그 부산에서 이 남쪽에서 굉장히 그 성공하신 분들이 많고 동부전선부터 휴전선 근접에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휴전선 넘어가 고향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려서 일주일만 피난 갔다 올게, 일주일만 대피하고 올게, 이게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이런 경우. 그래서 이렇게 좀 그 굉장히 그 한을 못 이겨서 이렇게 술로 이렇게 안타깝게 이렇게 연명하셨던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오늘 사연도 중에 보면은 용매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연평도 위쪽에. 거기가 원래 한국전쟁에서 우리 땅이었는데 전쟁이 끝나니까 이 연평도 북쪽에 있거든요. 북쪽에 있는 데인데 지금 NLL 라인인데 북한 땅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날씨 맑은 날 연평도에서 보인다라고 합니다. 예. 지척에 있는데도 못 가는 경우가 이제 이번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용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사연을 보니까 용매도로 그 피난을 갔다가 헤어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가 10년 넘어 그렇게 있으니까 사람이 심화병에 심장이 나빠지잖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아마 원래 신청을 했을 때는 뭐 직계나 형제들을 아마 신청을 했을 텐데 지금 보니까 워낙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사망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예. 조카들을 대신해서 보는 그러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홍정순 할머니 가족의 상봉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 전시 납북자 가족이세요? 네. 예. 조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부분 고령이시고 90세 이상만 한 3분의 1에 달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계신 게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을 정도로 정정하신 게 가장 감사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제 현지 시간 17일 이제 개별 상봉이 단체 끝났을 것 같은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화면상으로 하면 지금 그전엔 지금 조 박사님께서 쭉 말씀하셨는데 북측 가미션들 몇 명씩 있었어요. 네. 곳곳에 있었는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뭐 체제선전 이야기를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화면상으로 봐서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예. 화면상. 이전과는 상봉하는 모습이 좀 자유로워졌다. 자유로워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뭐 추가적인 계획이나 얘기가 오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뭐 전망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사실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은 사실 이제 4.27 판문점 선언에서 이제 올해에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부분은 이제 양쪽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아직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합의된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물론 인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과는 별개로 이야기가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인도적인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까지도 또 다시 뭐 기회가 확대되거나 규모가 확대되는 문제도 논의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 현장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5시에 일단 첫 번째 상봉은 끝난 상황이고요. 이후 상황이 또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